자, 이제 우리 사형에 관한 문제들을 볼 텐데, 뭐 사형 문제는 이론적인 거는 뭐 따로 점검할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치? 바로 본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기본 예제. 그림과 같이 사이각이 60도인 두 평면 사이에 반지름이 1인 구가 두 평면과 각각 한 점에서 만났다. 자,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두 평면의 교선에 수직인 직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태양광선이 비출 때 두 평면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 붙일 때? 붙일 때가 아니라 비출 때지. 비출 때 두 평면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 즉 위쪽 평면과 아래쪽 평면에 동시에 나타나겠지. 그리고 이 그림자는 결국은 뭐 대칭형을 이룰 테고, 그치? 결국은 이때 이 들어가는 평행광선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일단은 평행광선은 결국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 이 평행광선 중에 하나는 구의 중심과 교선을, 그치? 교선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 뭐 눕혀놓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단면을, 이럴 때는 우리가 단면등을 활용해 보면 좋지. 단면을 활용해 보게 되면 교선에 이제 수선을 그어서 단면을 활용해 보게 되면 결국 평행광선은 이 중심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행광선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문제의 조건에서. 그치? 그러면 결국 대칭형으로서 위쪽에 나타나는 어느 점 이후로부터 이 평행광선에 의한 교점, 평행광선의 이 연장선에 의한 원이라고 생각하면 원에 의한 요 점부터 해가지고 요 뒤쪽으로 우리가 그림자가 나타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대칭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공간도형에서 이런 곡선이라든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 다룰 때는 그런 대칭점이라든지 대칭선, 대칭면, 대칭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제 좀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형태는 일단은 뭐가 될까, 이거? 다른 것보다 이 그림자의 형태는 어떠한 2차곡선을 띠겠지? 구의 그림자는 2차곡선을 띈다 그랬잖아. 그치? 어떠한 2차곡선이 될까? 왜 타원이야? 기호를 피면 타원 아닌가요? 요런 면들을 이제 생각할 때, 요런 면들을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요런 것들을 원뿔로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게 평행광선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겨. 평행광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정광원이라면 이거 확연하게 이제 원뿔이란 건지, 원뿔면을 이제 확인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면에 의한 도형이 어떤 면인지 이거 자체는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거든. 그 사형에 대한 면만 생각하면 되니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사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스하게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원의 이제 수직인 단면이지,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이제 구가 되어지고 이 구의 경계면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그림자의 경계면은 일단은 이제 타원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비스만 원뿔로 보면 편한데 이건 원뿔 자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하튼 이제 일단 이 그림자에 대한 것만, 아래쪽 면에 대한 그림자만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경계선, 결국은 이 문제는, 구의 중심.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 그림자를 만드는 영역은 요 점에서 만들어질 텐데, 근데 실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을, 그치? 구의 그 장반경을 지름으로 하는, 지름을 갖다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교점, 그림자의 교점, 여기서부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 요걸 이제 결정하는 게 조금 애매한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의 중심을 잡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자가 생성되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림자가 생성되는 이 시점을 얼마만큼 이동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각이 이제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도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치? 어쨌든지, 뭐,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직선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고, 요 단면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고, 몇 가지 정보들을 이제 더 추려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구의 단면,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을 갖다가 평행 이동시켜서 그림자의 시작점과 일치시킨 단면을 이제 우리가 D'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평면을 하나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한 단면을, 그림자가 시작되는 전까지 이동한 단면을 갖다가 우리 D'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럼 결국 이건 뭐 다른 거 없어.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결국 뭐에 대한 사용이 되어지게 돼? 그치. 구의 반을 자른 요 그림자에 대한 사용이 되어지게 되지. 다른 거 없이. 그치? 빛의 그림자는 항상 빛의 수직인 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한 빛의 수직인 면의 사용이다. 어떤 도형의 그림자는. 그리고 이제 이거의 사용 각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그리고 저쪽이 지금 30도니까는 이쪽에 사용각이 몇 도? 여기가 60도가 되어집니다. 그치? 거기 직각. 아니지, 이건 직각이 아니지. 구의 중심과 이루는 선문이 직각이지. 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단면에 대한 걸 지금 보는, 이 단면에서 뭐야? 이 단면이 아니라 여기로 이동한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치? 그림자의 시작점까지 이동한 단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면에서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도가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 코사인 60도. 그쵸? 이걸 우리 S라고 한다면 S'I라고 한다면 S' 코사인 60도에 의해서 S의 면적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S는 일단 원의 면적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될 테고 위쪽과 아래쪽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치? 반대. S하고 S. 응? S하고 S 프라임 반대. 그치. 반대지. 코사인으로 잡으면. 그치? 반대로 해서. 그래서 이건 코사인 세타분의. 그쵸? 코사인 세타분의 S'으로 S를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 틀렸다는 것 좀 바로 알 수 있어. 왜냐면 면적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그치? 어떻게 보더라도 면적이 늘어날 테니까는 코사인 세타가 밑으로 가야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계산은 넘어갑시다. 연습 예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도 연대 기출문제. 자, 좌표 공간에 반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 원점의 중심이 있고 표면까지의 거리가 1인 구면이 있고, 이때 제시 양인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반구면이 된 거야. 자, S를 X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 반구면이라고 그랬어. 반구가 아니라 반구의 면을 S를 X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각도 T만큼 회전시킨 도형을 우리 ST라고 하자.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져 있는 반구의 형태를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시켜 가지고 이러한 구면으로 만들자는 얘기지. 그치? T만큼 회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요 구면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요 구면을 구해면은 이제 ST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자, 도형 XYG, 좌표 공간상의 점 XYG의 요소는 반구면 위의 점들이고, 이 중에서 제시 양인 영역에 속하는 점들이다. 자, 그리고 이때 제시 양인 영역에 해당하는 점들에 대한 구면 ST에 대한 XY 평면의 사용을 도형 RT라고 하자. XY 평면을 사용하면 이렇게 T만큼 올라가면 여기에 사형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XY 평면상에. 자,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 사실 이거는 이게 공면에 관한 지금 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도 저걸 그림으로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지는 마. 저런 구면들은. 알겠지?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를 포함하고 각 변이 좌표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FT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T가 제로일 때는 XY 평면상에 그대로 원의 사형이 나타나겠지? 그치? Z축이 위에서 쫙 하고 XY 평면을 수직으로 내린 빛에 의해서. 그러면 제시문 다에서 얘기하는 FT란 뭐야? 각 변이 좌표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즉 이런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겠지. XY 평면상에서. 그치?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자, FT라고 하자. 자,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에 포함되고, XY 평면 위에서 도형 RT에 포함되고, 각 변이 좌표 축에 평행한 포함되고, 각 변이 좌표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을 DT라고 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야?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부접하는, 그치?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쵸? 그 최대값을 뭐든 GT라고 하자. 뭐 결국 뭐 FT, GT 등을 뭐 다루거나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될 것 같아. 자, 문제 1번. T 이퀄 2분. 이런 건 예시 문제야. T 이퀄 2분의 1 때 도형 RT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90도를 회전했다는 얘기지? 위로 이렇게 모자 같은 이런 뚜껑이 90도를 이렇게 해서 X축 주변으로 회전했을 때. 그러면 도형 RT의 넓이. 이것에 대한 Z축이 0 이상인 영역에 한해서 사용시킨 거지? 그러면 이대로 뭐가 되게 돼? 반원이 되게 되지, 이때는. 그치? 그래서 반원이라는 거, 여기서는 뭐 반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만들어지는 도형은 반원이고, 그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인. 그치? 반원이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제곱, 그치? 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문제 2번. 일단은 문제에 대한 개념을 알겠느냐 하고 그냥 한 번은 예시를 보는 문제야. 상황에 대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t를 구하고, 면적의 방정식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하고, 좌표 평면에 그 그래프를 나타내셔. 좌표 평면에 ft의 그래프를 나타내셔. FT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사각형의 넓이잖아. 그치?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형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형의 모양이 뭐에 따라 달라져? 각도 t에 따라 달라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각도 t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고, 사형의 모양이 특별하게 변화를 겪는 경계의 점들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지. 그치? 그래서 t의 영역별로 나타나는 사형의 종류들을 찾아내는 문제인 거야. 그치? 자, 어디까지가 중심이 될까, 일단은? 제로부터? 제로일 때는 아까 전에 1이었고. 그쵸.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제 밑으로 내려가는 영역은 다 잘라버리는 거야.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에는 XY 평면의 한쪽은
반드시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돔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돔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평면의 이 돔의 경계면은 계속 어느 정도 2파들의 파이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계면은 결국 이쪽 경계면은 계속 반원으로 남게 되고 이쪽 경계에 의한 그림자만 바뀌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어떠한 도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한쪽은 이렇게 원이 되어지고 위쪽은 이렇게 타원과 같은 형태. 왜 타원의 형태야 이거? 저건 타원이야. 원의 사형이기 때문에. 그치? 원에 대한 사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쪽은 이제 타원면을 나타내게 돼요. 타원의 경계선. 자, 이런 상태가 될 테고. 이게 2분의 파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게 돼?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1번 문제에서 봤듯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완전히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치? 요게 2분의 파이에서의 상황이고. 제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것이다. 원에서부터. 그리고 제로일 때는 뭐? 제로일 때는 완전히 원일 테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를 넘어서 3분의 파이까지는. 그치? 그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지? 그 다음은? 반대로요? 위아래 뒤집어. 아니지.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아래쪽을 잘라버린다 그랬잖아. 제 아래쪽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완전히 파이가 될 때까지는 구는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영역만 생기게 돼. 뒤쪽으로 넘어가는 영역만. 그러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 여하튼 이쪽 구면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구면은 계속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요 경계면만 계속 변하는 거지. 요 경계면만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원 안에 타원의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가 비어있는. 그림자는 여기의 영역에서만 만들어지지. 구면만을 갖다 지금 회전시키고 껍데기만을 회전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까지 가야 돼? t가 2파이까지 다 해봐야 돼. 알겠지? 혹시라도 해서. 그 다음에 t가 파이가 되어지는 순간, t가 파이가 될 때 일단 다시 또 원이 되겠지? 일단 경계면 위에 원의 경계가, 구의 경계가 올라오니까 xy 평면에 t가 파이가 될 때는 왜요? 응?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지. 이때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반대쪽에서. 파이 되면 딱 요 밑에 달렸죠. 그치? 밑에 달려있는데 경계면이 xy 평면 위에 있잖아. 딱 파일 때는 경계면이 xy 평면 위에 있지. 그치? 응? 왜냐면 문제의 조건이 제시 0 이상인 영역에 대해서 잘랐기 때문에 0 이상인 영역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계면이 생깁니다. 등호 접면서 제리코 제로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점검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작년 문제거든. 작년에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좀 쉽게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 답안 작성한 거 보면은 비어있거나 빠져있는 내용들이 꽤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지 모르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확인했을 때 이제 틀린 게 많이 틀렸다고, 조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문제가 이 문제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2분의 파이까지 또 가야 되지? 2분의 3파이까지. 그치? t가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경우. 그럼 이제 반대쪽, 위쪽이 저쪽에서 올라오게 되겠지? 반대쪽에서 그럼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번에? 이런 그림이 반대쪽에서, 위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구면이 있고, 여기에 타원면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에 t equal 2분의 3파이가 될 때 완전히 위쪽에 반원이 만들어질 테고. 그치? 그 다음에 t가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 작을 때. 그치? 이때는 다시 아래쪽에 타원면이 만들어지겠지? 위에는 구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2파일 때. 그치? 어디야? 그쵸? 2파일 때는 다시 이런 면이 만들어지고.
일단은 연장에다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놓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정리해놓고 이걸 종류별로 이제 묶으면 될 거야. 그럼 파일 때만 안에 색칠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색칠 되는 거죠? 파일 때만, 그치? 파일 때는 안에 색칠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 사용이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요거는 경계만 있는 거죠. 그치? 요거는 경계만 있고 요거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 나머지들은. 됐지?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때 함수 ft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각 t의 영역에서 각 t의 조건에서 이것의 함수 ft를 갖다가 이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싸면은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 면적들을 각각 다 함수화해서 계산해 줘야 돼. 알겠지? 근데 뭐 종류별로 이거 면적 자체는 뭐 큰 적이는 안 돼. 다만 이제 지금 요거 계산할 때와 이것도 문제가 안 되지. 이것도 바깥쪽 직사각형 그냥 이런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그치? 응?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계산을 해야 될 테고 이것들은 여기와 여기는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죠? 그치? 여기서는 이거 사각형이야. 이건 경계만 있더라도 바깥쪽을 둘러싸는 건 사각형이 돼야 돼. 그치?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원에 대한 사각형, 반원에 대한 사각형. 여기는 저 앞에 것과 똑같은 구조에 요것과 이제 대칭해서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와 저 마지막 것에 대한 경영만 일반화시켜서 해보고 나머지는 특별한 값들로 다 나오게 되지. 사각형의 넓이가. 그치? 그리고 이제 t에 따라서 ft의 함수를 그려내는 거. 각도 t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라. 아, 이거 하기 귀찮은데. 얘 얼마? 2니까 얘는 4고. 그치? 면적.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해야지. 여기서는 뭐 일단 요 면적 해놓고. 그치? 요 면적 해놓고. 요건데, 요게, 요때 요 그림자의 각은 결국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면에 대해서, 그치? 중심에 이렇게 잘린 후에 이것에 대한 요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t면은 요 반지름 길이 1에 대해서 뭐가 되게 돼? 그치? 코사인 t가 되어지게 돼. 그래서 요 높이는 뭐다? 코사인 t.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리고 변의 길이는. 그래서 2 코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래쪽 상황. 여기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안 그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2가 되어지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2.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은 반대편으로 지금 넘어와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각은 이런 식으로, 구면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각은 여기가 이제 t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나? 아, 여기가 t가 아니라 여기가 t가 되네. 그치? 이렇게까지 회전한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이 뭐야? 이것에 대한 코사인 값이지. 여기랑 똑같은, 요것에 대한 여기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t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 세워주면 다 똑같겠네.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면적이니까.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타의 t의 변화에 따라서 0에서부터 이제 함수의 값들을 그래프로 쭉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t equal 0일 때, t equal 0일 때 4의 값을 가질 테고, 그 다음에 t가 2파일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4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이거는 2 코사인 t 플러스 1 최대값이 4가 되어지고 4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면적이 점점 줄어들겠지, 이때는. 그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감소하게 될 거야. 0에서부터. t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반극값인 2가 될 때까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면적이 변화가 있어, 없어? 그치? 파이까지는 그대로 2의 값을 반구의 면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파이까지는. 그 다음에 파이에서는 갑자기 또 뭐가 되게 돼?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파이에서는 또 4가 갑자기 나타나겠죠. 이런 점들이 주의해야 되지.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또 다시 계속해서 뭐가 될 때까지? 2분의 3파이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상쇄값으로 또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코사인 t의 값을 따라서 올라가겠지, 이때는. 코사인 t의 값을 따라서 올라가서 1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절대값 칠 필요도 없네. 그치? 어차피 이쪽 반대편에서 4사분면에서 어차피 플러스니까 코사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건 좀 점검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요 과정이 잘 처리가 되면 그 다음 문제들은 조금 더 그래도 쉬운 편이야. 문제 3번에서는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는 여기서 요 사이지? 즉 요 그림에 대해서 요 그림에 대해서 내부의 사각형에 만들어지는 최대 사각형의 넓이 GT를 계산해라. t에 대한 함수 만들어서 t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최대값, 미분통해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가 이건? 그치? 그냥 미분 문제야 이거는. 응? 할 수 있겠어? 그냥 평원 방정식 구하는데요. 하나의 꼭지점을 가정해. XY로. 그리고 나머지 꼭 요거는 X에, 그치? 같은 X 값에 이 Y 값에 대응되어, 이 X에 대응되는 원주상의 점이니까, 그치? 뭐가 되겠나?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에서, 그치?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Y 제곱의 루트. 그쵸? 양의 값이니까. 음의 값이니까. 좌표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원주상의 점으로서. 그치? Y? XX.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위에가 x, y. 아, 위에가 X, Y지. 2Y를 쓰면 안 되죠. 아니지, 이 X에 대해서 어차피 원주에 대한 값이니까. 이걸 Y'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여기는 그에 대한 반대편으로서 X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Y. 물론 XY가 뭐 타원상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도 뭐 되고. 그리고 저때 저 XY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T에 의해서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구면에 대해. 사행으로서. 응?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XY를, 여기 이 XY를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면 있잖아. 기울어진 면에서 보는 게 더 편해.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잖아. 그치? 그래서 요 구면의 공간상에, 지금 요 점이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점을 x, y, z라고 한다면 z는 0으로 내려오고, 그치? y의 값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y의 값에는 변화가 없고, 그치? y 값은 이것과 그대로 유지되고 x만 뭐가 되는 거야? x 코사인 t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x 코사인 t로. x축 돌리는
x축 둘레로. 그 y 코사인 x축 둘레로 하면 y가 변하게. 그렇지. y 값이 변하게 되는. 그렇지. y 코사인 세타로 y 값이 y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변하져 나타나게 되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럼 x좌표는 변하지 않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걸 좀 지우고 봅시다. 요걸 조금 이제 쉽게 보려고 한다면 이제 공간상에서의 XY 지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걸 가지고서 요걸 표현하면 조금 더 쉬워. 요 매개변에서 다 그걸로 표현될 테니까. 공간상에서의 x좌표를 어차피 거리는 중심부터 거리는 1이니까 구면이니까 구면의 경계선, 원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될 테니까는 반지름은 1이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회전시키려고 하는 구면상에 이렇게 휘어진 구면상의 요 점을 x, y 제시라고 했었을 때 요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각도를 잡게 되면 원점의 x축으로부터의 각도 세타를 생각하게 되면 그치? 이것의 x좌표는 결국 x좌표는 1 코사인 그냥 코사인 세타지 그치? 이 x좌표는 사형에 의해서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될 거야. 이렇게 사용된 요 면 위에서도. 그치? 그래서 이 사용된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는 그치? y좌표는 그것의 y값에 대해서 그치? y값에 대해서 1 코사인 t가 되겠네요. 그쵸? 1 코사인 t가 아니지. 그렇지. 1 사인 t에다가 1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취해서, 그치? 이것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취해서 그걸 코사인 세타를 시켜야 되지. 사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t. 일단 좌표는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좌표들이 정해지니까 그것의 규칙에 따라서 아까처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점들은 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 x의 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괄호 폭은 어떻게 되겠지? 코사인 세타의 2배. 그치? x좌표에. 그 다음에 y좌표는 이것에 대한, 곱하기. 일단은 사인 세타, 코사인 t에다가 플러스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y좌표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크기만 필요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t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 ft가 나타나죠. 그치? 응? x 뭐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 또 y로 써봤구나. 그치? 맞나? 그럼 1 마이너스 x제곱이면 여기가 y가 아니라 x의 제곱이니까는 저것의 x제곱. 여기 코사인 세타만. 그치?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건 어차피 사인 세타로 나올 테고 양의 값으로서. 그럼 사인 세타 묶여서 나오고 사인 2세타에 그치? 코사인 t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면적 함수 gt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t로 미분해서 그치? t로 미분해서 최대가 되어지는 면적 정리하면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마지막에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 처리한 사인 2세타 있잖아.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 어차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잖아. 그럼 결과값이 세타의 값이 남게 되거든? 그럼 저 세타는 어떻게 되고? 저 사인 2세타의 세타는. 저 그대로 그냥 결과에 남겨놓을까요? 저거 역시도 면적을 최대로 하는 세타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저거는. 사인 2세타를 그냥 최대로만 만들면 되지. 저거는 오른쪽에 t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1사분면에 있는 점에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2세타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치? 세타 이퀄 4분의 파이에서.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남아나 안 남아나? 어차피 요건 1로 가게 되겠지. 그치? 요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GT는 이것에 대한 미분을 최대로 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 이퀄 0이 되어지는. 존재하나?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냥 GT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응? 그래서 GT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1 플러스 코사인 T가 끝이겠네. 그쵸? 최대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최대로 만드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면적에 관한 식만 우리가 제시하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도형의 넓이 RT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3파이일 때 GT의 값을 구하시오. RT의 넓이를 줬어. t가 0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서 다른 건 아까 전에 우리 함수 ft 우리는 gt 함수를 보게 되면 gt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코사인 t 플러스 1로. 그치? 네, 코사인 t 플러스 1로 나왔는데 RT의 넓이라고 했지?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이네. 그치?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을 구해서 정사형의 면적은 어차피 원의 면적과 지금 타원의 면적의 합이네. 그치? 그래서 RT에 대해서 그 면적, RT에 대한 뭐 면적식을 아예 그냥 따로 해야 되는데 문제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구나. RT에 대한 거는 그냥 사형만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값을 가지기 전에는 여하튼지 뭐 어디 계산했냐? 아니 그냥 가운데 비율도. 그래서 원의 면적이 그냥 사형 생각하면 되는 거지. t에 대해서 코사인 t.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구의 면적 2분의 파이에, 그치?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코사인 t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t가 되겠지. 반구의 면적의 코사인 사형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의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통해서, 알겠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t가 0에서 2분의 파이 살 땐 여기 이제 감소하는 함수로서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코사인 t로서.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적 함수 RT 자체를 지금 문제에서는 구하는 과정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해진 사항에서 우리가 직접 생각하면 1 플러스 코사인 t와 같이 gt 함수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 문제 3번에서 구한 gt는 2분의 파이까지 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넓이가, 이 넓이가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파이 약분하고 2 약분하고 3.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t는 뭐가 되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치? 이런 식이 돼야 돼.
그쵸? 그래서 뭐 양변에 뭐 1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는 t의 조건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t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에서 gt를 계산하는 문제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제 조건들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관계, 문제 요구 사항들을 하나하나 맞추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꽤 잡아먹게 되지.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연대 문제들도 그래. 연대 문제 보면은 제시문도 굉장히 짧아. 거의 문제의 조건 제시하고 끝나거든. 그런데도 거기에 문제 하나, 고대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연대는 좀 그런 성향들이 더한 게 이런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문제 상황의 인식을 갖다가 차분하게 꼼꼼히 하나 따라 조건에 따라 문제의 정의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 근데 그 과정까지를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서 보다 보면 방향성 외에는 전혀 감을 구체적인 양적인 요소를 못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처음에 읽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개념들 있죠. 여기 RT와 뭐 GT, FT와 같은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또 연대 문제 특징이야. 간결하지만은 상당히 시간 잡아먹는 그런 이제 문제이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알았지? 그래, 일단 이런 정도로 오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거기 과제 문제는 다음 주에, 2017학년도 올해 모의 논술을 안 봤을 텐데. 봤나? 그래, 2017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오늘 풀어봐. 응?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지구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응? 일주일 동안 지구과학 공부 얼마큼 했는지 보고해. 응?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